지난 시간에 소유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참조와 대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예제 중에 calculate length 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원래는 스트링의 소유권을 받아가지고 그 소유권을 다시 리턴해주는 그런 예제였죠.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대로 지난 시간 예제를 갖고 온 건데 이때는 이제 스트링을 만들고요. 스트링은 이제 fat pointer라고 부르는 주소, 그리고 length, capacity 세 개가 이제 들어있는 24바이트짜리 부조체 같은 느낌이었죠. 이거를 이제 포인터 주소만 담긴 게 아니라 메타데이터들도 들어가 있어서 좀 뚱뚱한 뚱땡이 포인터, fat pointer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이제 calculate length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스트링을 이 값을 그러니까 인자로 넘겨줍니다. 스트링을 인자로 받고 있죠. 그러니까 S1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비활성화가 돼야겠죠. 일로 넘겨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S1에서 S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length를 읽어가지고 length와 함께 스트링을 그대로 다시 반환을 해주죠. 튜플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온 거고요. S2로 다시 S에서 S2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소유권을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이 24바이트가 결국 복사가 되는 거거든요. 힙에 있는 데이터까지 복사가 되진 않지만 스택에 있는 24바이트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 앰퍼샌드를 붙이면은 딱 진짜 이 주소만 넘겨줍니다. S1의 주소만 넘겨주는데 그럴 때 바로 이렇게 reference라고 하는 참조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length 계산할 때 소유권과 length 두 개를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length만 진짜 돌려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사실 이 타입이 좀 난잡하잖아요. 튜플 안에 스트링, 소유권을 돌려주기 위해 스트링을 넣어주면서 length까지 같이 돌려줘야 되는, 좀 불편하죠, 이렇게 쓰면.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length만 구해다 줘 라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있는 expression이니까 반환을 해주는 거, return을 써주지 않아도 마지막에 expression을 반환해주는 거 기억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S1 앞에 앰퍼샌드를 붙여서 reference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S1에 대한 주소만, 참조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오죠. 참조자, reference는 해당 주소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소값에 해당하는 포인터와 같은 것이다. 그 데이터는 다른 어떤 변수가 소유하고 있죠. 포인터와 달리 참조자는 살아있는 동안 특정 타입에 대한 유효한 값을 가리킴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S1, 결국 이 힙에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S1이 가지고 있는 거고, drop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S1에 대해서만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제가 되겠죠, 자동으로. 근데 이거에 대한 reference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해도요. reference S1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얘는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참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rop rs1 이런 거는 호출되지 않을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그냥 참조일 뿐이니까. 정말 읽기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주소만 담겨 있고 원본에 참조할 수 있도록 주소만 담고 있는 거죠. 소유권을 가진 변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소유권은 S1이 갖고, 그리고 이 레퍼런스는 소유권을 가진 S1보다 오랫동안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S1이 해제가 됐는데
근데 해제된 영역에 대해서 참조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내용은 조금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S라는 거는 여기 참조죠. 이 참조는 소유권을 가진 S1을 가리키고요. 8바이트 그냥 주소만 담긴 거죠. 8바이트 주소. 그리고 이 S1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fat 포인터와 길의 용량, 스트링이죠. 스트링 타입. 그래서 힙에 있는 이 실제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앰퍼센트 기호가 참조자를 나타내고 소유권을 가져오지 않고 참조만, 읽기만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조의 반대는 역참조라고 해서 dereferencing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운다고 합니다. 좀 더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S1에 앰퍼센드를 붙인 앰퍼센드 S1은 S1을 참조하지만 소유는 하지 않는 참조자를 생성한다 라고 하죠. 값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이 참조자가 가리킨 값은 참조자가 사용되지 않을 때까지 버려지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수 시그니처에도 이렇게 앰퍼센드를 사용해서 S가 reference, 참조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참조니까 여기서 역시 drop S 같은 경우 출되지 않겠죠.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소유권을 가진 그런 변수만이 자동 해제가 된다. 참조는 자동 해제가 되지 않죠. 소유권을 가진 원래 공간에 대해서요. 원래 데이터에 대해서 해제가 되지 않고 이 참조 자체는 여기서 버려지는 거죠. 근데 소유권을 가진 공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 왜냐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냥 이걸로 봅시다. 바로 이게 스택에 쌓인 스트링 타입이고 이게 힙에 쌓인 거죠. S1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이거에 대한. 그래서 힙과 스택 영역이 같이 해제가 된다. 언제? 이 S1 소유권을 가진 이 메모리가 해제가 될 때. 그러니까 이 스택 프레임 블록을 벗어날 때 자동으로 드랍이 삽입돼서 S1 그리고 힙, 스택과 힙이 둘 다 해제가 되는 거죠. 근데 레퍼런스는 이 영역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S는 그냥 포인터죠. 그래서 딱 이 블럭이 끝날 때 S만 해제가 되고 얘가 가리키고 있는 S1이나 힙 영역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변수 S가 유효한 스코프는 엿함수의 매개 변수에 적용되는 스코프와 동일합니다. 그냥 S가 여기 이 블록을 벗어날 때 버려진다. 하지만 소유권이 없으므로 이 참조자가 가리키는 값이 버려지지 않는다. 이것이 버려지지 않는다. 이 둘 다. 이거를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참조자를 만드는 행위를 대여라고 합니다. borrow라고 합니다. borrow. 그리고 한 가지 또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소유권을 돌려주기 위한 값 반환도 필요 없어집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더 깊게 알아보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설명한 건데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처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라 스트링에 대한 소유권을 S1이 가지고 있고요. S1을 이 함수에 넘겨줌으로써 S가 S1의 소유권을 가져갔죠. 소유권이 move, 이동된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출력을 하고 싶죠. 메인에서 S1을 다시 한번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S1은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여기부터. 그래서 다시 calculate length가 리턴을 해주고 있는 거죠. S의 소유권은 다시 S2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주고받고 해서 다시 마지막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러면은 함수가 반환되는 게 좀 지저분해지죠. 네, 지저분해지고 이렇게 소유권을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함수로 구하려는 건 결국 길이, 문자열의 길이인데 길이뿐만이 아니고 소유권까지 다시 반환받기 때문에 함수가 지저분해지고 의도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러스트에 익숙하지 않다면. 그래서 이럴 때는 참조를 써가지고 그냥 length만 읽고 length만 반환해 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한 방법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유권을 돌려주기 위한 반환이 필요 없어진다. 그죠? S를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S에 대한 레퍼런스만 빌려왔고 레퍼런스는 버려도 S1은 이제 계속 쓸 수 있죠. 소유권이 이동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 오류가 납니다. 스트링을 만들어서 S는 스트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레퍼런스를 받아서 푸시 스트링 헬로에다가 월드를 붙여줬어요. 근데 cannot borrow some string as mutable. 레퍼런스를 주긴 했는데 얘는 단지 읽기만 가능합니다. 읽기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류가 나는 거고, 만약에 변경을 하고 싶다면 가변 참조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mutable reference라고 합니다. 가변 참조자는 이런 식으로 mute, ampersand 뒤에 mute를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S에 대해서 가변 참조자를 준다 해서 시그니처와 그리고 실제 호출부에도 전부 mute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S에 대한 가변 참조자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이 가능해지고요. 하지만 또 오류가 나죠. cannot borrow as mutable as it is not declared as mutable. 이 S 자체가 뮤터블하게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변 참조자를 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잘 보면 여기 뮤트가 있죠. 얘가 애초에 불변 변수이기 때문에 불변 변수는 변경할 수 없는 거잖아요. 러스트에서 기본으로 모든 건 불변 변수고, 그러니까 가변 참조자도 빌릴 수 없다. 불변 변수로부터. 그래서 뮤트를 애초에 S를 선언할 때부터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출력을 해보면 두 번 출력을 할까요? 처음에 헬로가 찍힐 거고요. 여기서 변경을 해서 월드를 붙여주고 헬로 월드가 찍히겠죠. 잘 실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가변 참조자를 활용해서 이제 소유권을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하지 않고 깔끔하게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가변 참조자는 어떤 값에 대한 가변 참조자가 있다면 그 값에 대한 참조자는 더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변 참조자는 여럿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이런 sum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sum이라는 함수는 불변 참조자를 받습니다. 다 잠깐 지워놓을게요. sum만 한 3번으로 호출할게요. 이러면은 S에 대한 레퍼런스, 불변 참조자가 3번 존재하는 거죠. 이런 거는 잘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고만 뜬 거고 오류는 안 떴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done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얘도 한 10번 실행을 해볼게요. 몇 번을 하든 잘 될 겁니다. 불변 참조자는 몇 개가 존재해도 상관이 없어요. 잘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변 참조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 개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change를 호출하는데 mute s가 되겠죠. 얘는 가변 참조자를 인자로 받으니까. 이렇게 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 이 예제랑 똑같이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또 잘 돌아가요. 어떤 값에 대한 가변 참조자가 있다면 그 값에 대한 참조자는 더 이상 만들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 중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변 참조자가 한 개 존재하거나 당연히 불변은 빵개여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니면 가변이 한 개도 없고 불변이 n개 존재하거나. 근데 지금은 가변 참조자 그죠? 가변 참조자가 지금 두 개가 있고 불변 참조자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지금 쓰이지 않고 있죠. 선언만 하고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뮤터블 레퍼런스가 선언됐지만 뭐 바꾸는 것도 없고 쓰이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꾸는 것도 없고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없는 셈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때 가변 참조자가 하나도 없으면서 불변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돌아가는 것이고,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는 R1이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R2도 여기서 사용이 돼요. 그러면 이 썸이 호출될 때 R1과 R2가 존재해야 됩니다.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납니다. Cannot borrow S as mutable more than once at a time. 그래서 first mutable borrow occurs here. R1에서 첫 번째 mutable borrow가 일어났고 R2에서 두 번째 mutable borrow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고요. 그러면 한 개만 존재하면 될까요? 방금은 이제 두 개의 가변 참조자와 여러 개의 불변 참조자였는데 이번에는 한 개의 가변 참조자와 여러 개의 불변 참조자. 이때도 역시 안 됩니다. 바로 오류가 나죠. 왜냐하면 가변 참조자는 불변 참조자 한 개도 없이 딱 이놈만 존재를 해야 됩니다. 딱 이것만. 불변 참조자가 근데 여기서 많이 쓰이고 있죠. 이 가변 참조자가 여기서 쓰일 것이기 때문에 이 라인들에서는 가변 한 개와 불변 여러 개가 공존을 하고 있어요. 이 라인들에서.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만약 프린트를 위로 옮겨서 이렇게 실행했다면 가변은 딱 여기까지 존재합니다. 그 뒤에선 쓰이지 않으니까 쓸 일 없다 하고 비활성화를 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가변 참조자 한 개가 존재하고 여기서부터는 불변 참조자 여럿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 돌아가게 됩니다. 조금 처음에 이런 룰들이 헷갈릴 거예요. 특히 가변 한 개 있고 불변 여러 개 있는데 왜 돼?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리고 이때는 왜 안 돼? 이때는 안 되고 방금 건 되고. 그런 게 이제 자동으로 러스트가 똑똑하기 때문에 가변 참조자가 존재할 때는 얘가 사용되는 부분을 추적해가지고 범위를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까지가 지금 R1이 사용되는 범위. 이 범위 안에서 불변과 가변 참조자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가변 참조자는 여기까지만 존재하고 딱 가변 한 개, 불변 없죠. 여기는 불변 여러 개. 이렇게 알아서 러스트가 이런 걸 추적해서 똑똑하게 관리해주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뭐 비슷한 설명이 있고,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가변 참조자의 사용을 막는 이러한 제약은 값의 변경에 대한 제어가 원활하도록 해준다 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런 제약이 없어요. 다른 언어는. 대부분의 언어들이 언제든지 값 변경을 허용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뮤터블이죠. 러스트와 다르게. 그리고 참조가 몇 개가 있던 그 참조는 전부 값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좀 답답하고 큰 족쇄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 덕분에 러스트는 컴파일 타임에 데이터 레이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거죠. 이건 동시성 문제로 아주 유명한데 또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간단히 보면은 2개 이상의 포인터가 동시에 같은 데이터에 접근, 그리고 포인터 중 하나 이상이 데이터에 쓰기 작업을 시 동기화 메커니즘이 없음. 이게 겹칠 때 비로소 이 데이터 레이스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역시 정의되지 않은 동작, UB라고 불렀죠. Undefined Behavior. UB가 발생하고 이 UB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망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동시에 3개가 같이 발생하면 데이터 레이스가 발생하고 그때 UB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런타임에 추적하려고 할 때 문제 진단 및 수정이 어렵습니다. 추적도 어렵다고 하죠. 하지만 러스트는 컴파일 타임에 이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동시성 문제를 컴파일 타임에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언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선 이런 동시성을 런타임에 추적을 해야만 하는데 이걸 잡기가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 그래서 자꾸만 이제 심각한 오류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동시성 문제로. 그래서 이 3개를 간단하게 보면은 2 이상의 포인터, 뭐 예를 들어 이 S 2개가 동시에 똑같은 영역에 S라는 똑같은 영역에 접근을 하겠죠. 근데 읽는 거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둘 다 읽기만 해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한 2개가 동시에 접근하는데 하나는 이제 쓰기를 합니다. 하나는 읽고. 그러면은 이제 동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성은 이 쓰기, 동시 접근을 하면서 누군가가 쓰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쓰기 작업을 하면은 동기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데이터 경합은 UB를 일으킨다도 봤고요. 컴파일 타임에 이 데이터 레이스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언어, 러스트. 그리고 중괄호로 새로운 스코프를 만들어서 가변 참조자를 여러 개 만들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가변 참조자가 여기서 드랍이 되겠죠. 여기서 드랍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가변 참조자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가변 참조자는 여기까지 1개, 또 여기서부터 1개, 이렇게 동시에 2개가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코프로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잘 안 되죠. 왜냐면 불변 참조 2개, 이거 문제 없죠. 쓰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가변 참조자가 존재하죠. 가변 참조자는 절대 어떤 불변이든 가변이든 다른 참조자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 혼자만 유일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3개가 다 참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바로 이 범위에서 R1, R2, R3 3개의 참조자가 공존을 하고 그 중 하나가 가변 참조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R1과 R2를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잘 돌아가죠. 왜냐하면 R1, R2가 밑에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비월성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존재하는 건 R3만, 혼자만 존재하기 때문에, 혼자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값에 대한 불변 참조자가 있는 동안 같은 값의 가변 참조자를 만드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당연하죠. 가변 참조자는 지 혼자만 있어야 되니까요. 불변 참조자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사용 중에 값이 중간에 변경되리라 예상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R1은 S에 대한 불변 참조자고,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출력한다 해봅시다. 근데 R3가 바꿔버릴 수도 있죠. 푸시 스트링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은 R1은 분명히 헬로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예상했는데 R3가 중간에 X를 끼겨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R1은 이제 예상 외에 헬로가 아니라 헬로 X라는 이상한 결과를 예상치 못하게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애초에 원천 방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애초에 변경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참조를 하던가 해야겠죠. 근데 이래도 당연히 오류가 발생합니다. 변경을 다 한 다음에 불변 참조자 말고 가변 참조자는 없애버려야겠죠. 변경을 하고 여기서 불변 참조자랑 가변 참조자를 같이 참조하는 게 아니라 불변 참조자는 냅두고 새로 만들고 가변은 없애버리고, 그래야 가변과 불변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구간별로 존재를 하게 되고 잘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죠. 그럼 헬로 X가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헬로를 출력하고 싶으면은 변경하는 구간 전에 따로 레퍼런스를 떠서 출력을 하고, 변경하는 구간 가변 참조자를 쓰고, 또 변경 완료된 구간에서 새로 가변 참조자로 출력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좀 더 이제 결과를 예상하기, 예측하기가 편하겠죠. 데이터를 읽기만 하는 기능으로는 다른 쪽에서 값을 읽는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여러 개의 불변 참조자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걸 이제 deterministic이라고, 약간 예측 가능한이라고 하는데, S가 불변 참조자면 아무리 많아도 3개가 있다고 해도 이거 다 똑같은 값 나옵니다. 중간에 변경될 일이 없어요. 바꾸는 애가 없으니까 예측 가능하죠. 헬로가 나온다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뭔가 변경하는 구간이 낀다면은,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X를 넣었지만 이거를 사용자의 입력으로부터 받아온 데이터, 사용자 입력으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를 푸시한다면 얘가 대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알 수가 없죠. 예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가 될지. 그래서 R3로 다 예측 불가능한 행동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S를 빌려와서 쓰라라는 거죠. 그리고 참조자는 정의된 지점부터 시작해서 해당 참조자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부분까지 유효하다고 하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R1과 R2가 선언된, 정의된 지점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사용된 부분, 바로 여기죠. 여기까지 유효하다, 제가 활성화된다고 표현했던 바로 그 부분을 유효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R1, R2가 존재를 하고 이 지점 이후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지점 이후로는 그냥 참조자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불변 참조자가. 그리고 여기서 가변 참조자가 하나 생겨서 오직 가변 참조자 하나만 존재하고 있다 라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일 테니까 한번 직접 좀 실험 등을 해보면서 익숙해지기를 추천드립니다.
불변 참조자 R1, R2의 스코프는 마지막으로 사용된 뭐 똑같은 말이죠. 네,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매우 난해하고 골치 아프겠지만 한번 이해하고 난다면은 이 제약이 오히려 동시성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구원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런타임에 찾는 게 아니라 미리 오류는 발생하기 전에 예측해서 방지하는 게 제일 좋겠죠. 우리가 뭐 대형 인명사고 같은 게 나기 전에 미리 안 나도록 애초에 그런 게 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손실을 이제 방지할 수 있겠죠. 큰 이득이 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중대한 동시성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컴파일 타임에 잡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제약 덕분에 얻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댕글링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댕글링 포인터라는 거는 이제 좀 코드로 설명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냥 exec라고 만들게요. 여기서 스트링을 하나 만들게요. abc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반환하는 거를 스트링의 reference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스트링의 reference가 반환이 되겠죠. 그리고 exec를 여기서 호출해서 s에 담으면 잘 실행이 될까요? 실행을 해보면 missing lifetime specifier 이러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러스트에 있는 lifetime을 명시하는 lifetime specifier 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거를 명시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도 lifetime을 넣어줘야 되고요. 이게 지금 뭔지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lifetime을 생략하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오류 때문에 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reference를 반환한다. 그러면 이제 오류가 아주 잘 보이게 됩니다. Cannot return reference to local variable s. 지역 변수 s에 대한 reference를 리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dangling pointer 혹은 뭐 dangling reference입니다. 이거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s는 스트링에 대한 오너죠. 그래서 스택에는 이제 스트링 구조체가 쌓이고요. 포인터, length, capacity 24바이트짜리 구조체였습니다. 힙에는 실제 abc라는 데이터가 쌓입니다. 포인터는 힙에 있는 이 abc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리고 이거의 레퍼런스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블록이 끝날 때 s가 스택에서 해제됩니다. 그리고 s는 이 힙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힙 역시 드랍이 되죠. 그래서 더 이상 힙에 있는 abc 이 데이터는 유효하지 않은 공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여기서 해제가 되니까요. 그러면 해제된 공간에 대한 시작 주소를 바로 s의 reference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시점에서 s는 타입이 이거죠. string reference. 근데 reference가 이미 해제된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네. 정확히는 이제 힙이 아니라 이 스택을 가리키는 거죠. 스택을 s가. 그래서 이 스택 근데 힙도 뭐 같이 해제가 된 거죠. 스택이든 힙이든 어쨌든 오너십을 s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해제가 된 겁니다. 스택 힙이. 그리고 s에 대한 reference는 바로 이 스택 영역을 가리키는데요. 스택 프레임이 여기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공간을 참조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번에 이제 이 공간은 다른 변수나 다른 변수 등에 의해 사용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한 거는 이 A, B, C에 대한 스트링 이거를 참조하고 싶었던 건데 전혀 다른 데이터가 이 주소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댕글링 포인터라 부르고 이미 해제가 된 메모리 영역은 절대로 참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얘는 스트링으로서 여기를 참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해제가 됐고 이 스트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스트링이 된 겁니다. 한번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댕글링 포인터란 어떤 메모리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부 메모리를 해제해버림으로써 다른 개체가 할당받았을지도 모르는 메모리를 참조하게 된 포인터를 말합니다. 그림으로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게 또 말로만 하면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스택과 힙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스트링 S를 할당을 받았다고 칩시다. 힙에 ABC가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럼 이 스트링은 오너십을 가지고 있고요. 이 힙에 대한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EXEC가 실행되면서 이렇게 S가 생겨나게 되고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이 S가 갖게 되는 거죠. 이름이 똑같으니까 여기를 S2라고 합시다. 그래서 S2와 S가 존재합니다. S2는 EXEC를 호출하고 그 다음번에 이 S의 주소를 받는 거죠. 그럼 여기를 각각 0x100, 110, 0x100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0x 3000으로 줄게요. 그럼 SE가 가지고 있는 값은 0x110입니다. 그러겠죠? 레퍼런스니까. 그냥 주소 하나만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 함수가 끝나는 순간 이미 이 0x110 부분은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할당 해제가 되겠죠. 블록스코프가 끝나면서 힙도 해제되고 110번도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함수를 쭉 실행을 시켰어요. 그럼 그 함수에 의해서 다른 로컬 변수들이 막 만들어져 있겠죠. 뭔진 모르지만 프로그램 따라 다르겠죠. 어떤 코드를 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값들이 여기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0x110으로 우리가 만든 이 abc라는 스트링을 참조하려고 주소를 여기다 넣어놨는데 S2에다가 넣어놨는데 여기 전혀 다른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해제된 영역은 절대 참조해서는 안 됩니다. 스트링으로서 참조를 하려고 한 거죠. EXEC가 주는 이 스트링, 이 주소를 참조를 했지만 이미 여기는 해제가 된 영역이다. 그래서 절대로 로컬 변수의 주소를 리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오류 메시지가 로컬 베리어블 s의 레퍼런스를 리턴할 수 없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로컬 변수는 절대 반환해서는 안 되고요. 소유권을 반환해야만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EXEC를 실행하고요. 여기 주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제 EXEC를 실행하면은 여기에 스트링이 만들어질 겁니다. 포인터, length, capacity. 그리고 여기에 ABC가 저장이 됩니다. 가리키고 있겠죠, 포인터가. 근데 얘는 소유권 자체를 반환해 버리니까 드랍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S2가 소유권을 취합니다. 그럼 S2가 소유권을 취했기 때문에 힙에도 ABC가 남아있고 이것도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EXEC는 끝났으니까 110번은 지워집니다. 그리고 100번에 있는 S2가 이제 3000번에 있는 ABC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메인이 끝나는 시점에 드랍이 호출되면서 얘도 해제가 되고요. 얘도 해제가 됩니다. 메인이 끝날 때 바로 이 부분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을 반드시 반환을 해야지만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러스트는 컴파일러 단에서 이런 댕글링 참조, 댕글링 레퍼런스, 댕글링 포인터 어떻게 부르든 간에 이런 유효하지 않은 메모리 공간 참조하는 것을, 이미 해제된 영역을 참조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컴파일러 단에서. 여기서도 이제 아직 다루지 않은 라이프 타임이라는 내용이 메시지에 등장한다 라고 하죠. 아까 제가 라이프 타임을 넣었었는데 그거는 그냥 생략을 해주시고 나중에 다룬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은 This function's return type contains a borrowed value, but there is no value for it to be borrowed from. 이 함수는 빌린 값을 반환하고 있으나 빌린 실제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으로 지역 변수를 반환하면, 지역 변수에 대한 레퍼런스를 반환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저희는 뭐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 returns a reference to data owned by the current function. 현재 함수에 소유된 데이터의 레퍼런스를 반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랍이 될 건데 소유권 반환한 게 아니라 레퍼런스를 반환하면 여기서 드랍이 안 돼 버리죠. 여기서 드랍이 돼 버리죠. 왜냐면 레퍼런스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다시 S2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환을 그냥 레퍼런스만 해버리고 소유권은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드랍 됩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는 드랍 된다고 했었죠. 다시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이거 지우고요. 이렇게 하면은 S의 소유권이 S2로 이전되고 이 블록이 끝날 때 소유권을 갖고 있는 S2만 드랍이 된다 했죠. 이런 식으로 S2만 드랍이 됩니다. 근데 S를 반환해버리면 소유권이 반환된다는 뜻이니까 드랍이 되지 않겠죠. 드랍 되지 않고 S2로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 몇 번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댕글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죠. 예제가 똑같습니다. 스트링을 만들고 S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소유권은 S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S가 드랍이 됩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애들은 블록이 끝날 때, 블록 스코프가 끝날 때 드랍이 된다 했죠. 레퍼런스를 반환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미 S는 여기서 드랍이 되고 댕글을 호출한 애는 드랍된, 이미 반환된, 해제된 메모리 시작 주소를 얻는 거니까요. 그래서 함수가 끝날 때 할당 해제되고 드랍이 호출되면서 할당 해제되고, 코드에서는 S, 할당 해제된 S의 주소를 반환하려고 했고, 이는 이미 해제된 유효하지 않은 스트링을 가리키는 참조자를 반환하는 참조자 레퍼런스죠. 행위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고 이거를 컴파일러에서 알려준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스트링을 직접 반환해야 된다. 그러면 직접 반환하면 소유권이 S2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드랍이 되지 않게 되죠. 소유권은 이동되며 할당 해제되지도 않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참조 규칙, 레퍼런스 규칙은 단 하나의 가변 참조자만 갖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불변 참조자를 갖는다. 참조자는 항상 유효해야 한다. 해제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고 복잡하지만 좀 반복해서 보면은 이해될 법한 그런 내용을 본 거고요. 또 아까 봤던 그 불변 참조자와 가변 참조자가
이렇게 있을 때 좀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리면 여기 있습니다. 정의된 지점부터 시작해서 해당 참조자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부분까지 유효하다. 이 내용을 몇 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꼭 곱씹어 주세요. 한 번만 더 하고 끝낼까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떤 분들에겐 정말 쉽게 이해되는 내용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죽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string s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불변 reference입니다. 얘네 둘은 여기까지만 사용이 되죠. 그래서 딱 여기까지 불변 참조자 두 개가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용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지점 이후로는 불변 참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가변 참조자가 만들어졌는데 불변 참조자가 사용이 안 되니까 사실상 여기는 가변 참조자 하나만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불변 참조자 사용되는 부분이 밑으로 내려온다면 불변 참조자의 이제 사용 범위는 여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상 R1, R2는 여기까지 존재하는 게 되고 R1, R2, R3가 공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R3도 여기까지 사용이 되니까 이 부분에선 R1, R2, R3가 공존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변 참조자 한 개만 존재해야 된다는 규칙을 깨버리고 가변 참조자와 불변 참조자가 여럿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Cannot borrow S as mutable because it is also borrowed as immutable. 뮤터블, 가변 참조자가 불변으로도 참조가 됐다. 빌려줬다. 바로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